자, 저희가요, 보그 사이트에 이제 발을 들여놨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을 쭉 만들고 상단부터 하단으로 이렇게 구성도를 뭐 3개 구성, 1개 구성, 3개 구성, 3개 구성 되어 있는 이런 페이지를 쭉 구성을 하면서 여기 안에 이제 우리가 이것도 이제 줄었다 상단 메뉴도 줄었다 늘었 올라가면서 줄어 들어있고 위로 올라가면 다시 넓혀져 있는 이런 구조는 원본 사이트 자체가 그런 디자인을 갖고 있어요. 네. 똑같이 가는 건 똑같이 가고 우리가 좀 추가되는 기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브까지도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뷰티 따로, PF 전부 다 보고 코리아에도 뷰티, 피플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겼어요. 타임 앤 짐, 타임 앤 짐 이런 게 더 생겼어요. 점인가 점? 점이라고 읽어야 되나? 뭐 어쨌든 요거를 요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겼어. 그래서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찾는 거 빼고 8개. 저희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하나 카테고리가 하나 더 생긴 거야. 얘네가 회의를 또 했나 봐. 카테고리 하나 더 만들자고. 이게 스페셜 카테고리가 있었거든요. 지난번에는 자꾸 저기 걔네가 나오더라고. 그 방탄이 자꾸 나오더라고. 방탄하고 뭐 했나 봐. 네, 그래서 그게 스페셜 메뉴가 맨 앞에 있었거든요. BTS라고.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이것도 스페셜 메뉴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니 스페셜 메뉴는 아닌 것 같은데 얘네가 뭐를 조금 더 만든 것 같아요. 아 이거 저거구나. 주얼리 관련된 거보다 지금 이게 타임에 주얼리가 잼인가 봐. 그런 카테고리인 것 같아요. 보니까 하나 더 생겼는데 뭐 추가를 하든지 해보죠. 뭐 일단 기본적인 거 만들어 놓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지난번에 레이아웃까지 만들었습니다. 레이아웃 띄워보겠습니다. Alt A로 컨트롤 0.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레이아웃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쭉 구성되어 있는데 F12 하나짜리 네 겉속 박스 안에 네 디아이브 쫙 끝까지 가죠. 네, 이 안에 이제 가운데 오는 박스가 레이쇼 인 박스 안에 옆으로 이제 하나 3개 하나 3개 3개 이런 박스고요. 그 다음에 얘 자체가 이제 크기가 이렇게 하면 요 가운데 오다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은 비율 유지를 시작한다. 비율 유지하는 애를 보니까 before가 비율 유지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가상 요소가 요 안에 있는. 그래서 가상 요소로 밀고 있는데 ratio 박스는 RBX라고 저희가 체계를 잡았어요. RBX는 relative, 그다음에 RBX를 먹어내는 RBX before, 앞에 before라는 게 RBX before가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다? 컨테인트 빈 거, 디스플레이 블록, 패딩 탑 퍼센트. 그런데 PT1일 때 퍼센트하고 PT2일 때 퍼센트를 다르게 뒀습니다. PT2는 두 번째 케이스는 3개가 옆으로 흘러가는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before를 50% 계산을 한 거예요. 가로 대 세로를요. 그래서 비례식 세워가지고 계산했죠 저희가. 그 다음에 얘네들은 안에 있는 애는 RBX in 속박스는 꽉 차지하게끔 이렇게 absolute 0,0,0,0 이렇게 해서 사방으로 당기게끔 만들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div 3개가 어떻게 FBX 그쵸? FBX가 뭐예요? 플렉스 박스 디스플레이 플렉스가 먹혀가지고 안에 있는 애가 집게자식이 옆으로 흘러가게 됐는데 얘는 1대 1대 1로 플렉스 1이라고 잡아놓고 높이값도 주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꽉 찬다고 그랬죠. 네, 이걸 주시면 높이값도 따로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등분할을 시켰습니다. 3개를. 등분할. 그래서 1개짜리, 3개짜리로 쭉 우리가 구조를 맞췄습니다. PT1인 거하고 PT2인 거하고 PT1인 거하고 PT2, PT2. 그래서 레이쇼 박스 RBX, RBX in 그 안에 만약에 옆으로 흘러가야 된다. 그러면 FBX가 들어가서 옆으로 흘러가게끔 쭉 구성을 갖춰줬다. 요 밑에 있는 애들이 전부 다 그렇게 생겼어요. 여기죠, 이거잖아. 옆으로 흘러가는 거. 네. 맨 밑에 두 번째. 맨 밑에 있는 박스는 PT2.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조만 잘 맞춰주시고 클래스만 잘 써주시면요. 상당히 훌륭하게
한 번에 컨트롤되는 이런 레이아웃 구조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잘 파악을 한번 해가지고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는 좀 시간 걸린 거야. 그죠? 그냥 한 번에 이렇게 그냥 쫙 쳐다봤더니 이렇게 하면 되겠구만 해가지고 나온 거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접근이 있었던 거죠. 네, 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best practice, 좋은 예, 실예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자꾸 접하시면요. 그거하고 비슷하게 장점을 따서 코딩하면 되겠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상단부터 쭉 있는데 우리가 그 상단 하단 들어가기 전에 여기 배경 이미지를 여기다가 한번 쭉 깔아볼게요. 지금 배경 이미지가 여기 들어가면은 느낌이 다르거든요. 여기 보면은 보고 코리아 여기에도 이제 하도 업데이트가 자주 돼가지고 뭐 이걸 뭐 매번 이걸 가져와서 똑같이 해 뭐 별 의미가 없어요. 하도 자주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제 컨텐츠를 동쪽으로 가져와서 뿌리게끔 얘네들은 해놓은 거고요. 자, 우리도 여기 지금 데이터를 요 데이터들인데 이거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3개, 1개, 3개, 1개, 3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 요 데이터들, 여기 있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메인 페이지만 해당되는 거예요. 서브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 애들하고는 달라요. 서브 페이지용은 아예 따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메인 페이지용은 다르다. 메인 페이지용은 다르다. 그래서 메인 페이지용을 따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메인 페이지. 자, 그래서 main.css에 있는 이미지를 쭉 집어넣어 봐야 되는데 기본적인 이미지 셋업하고요. 이미지가 달라지는 애들하고요. 이렇게 한번 조합을 잘 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미지에 관련된 거, 이 코어인가요? 코어에다가 이미지 관련된 공통 CSS를 좀 넣어봐야 될 것 같아요. 배경 이미지 공통. 여기 배경 이미지가 들어가는 애들이 쭉 있거든요. 이름을 좀 매겨볼게요. 이름을 좀 매기면서 배경 이미지를 여기다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주고 배경 이미지가 어디 들어가냐면 구체적으로 최하위 박스인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박스. 컨텐츠 영역으로 가보세요. 컨텐츠 영역으로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내용이 이제 들어가는 거지. RBX in 안에 박스가 실제 박스가 되겠어요. 여기가 디자인이 실제로 되는 박스가 되겠어요. 여기에다가 저희가 이제 H1 태그는 이미 쓰고 있어요. H1 태그라고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직 코딩을 내가 창단에서 안 했지. 그거는 이제 로고가 들어갈 거고 이제 H2 태그를 이제 타이틀을 넣으면서 이 안에다가 쭉 집어넣을 건데 그 타이틀도 같이 넣으면서 이름도 짓고 다 같이 해보죠. 여기 데이터를 한번 열어볼까요? 우리 보고 분석 설계 열어보시면요. 보고 분석 설계 메인 데이터 텍스트라고 있습니다. 보고 메인 데이터. 네, 보고 메인 데이터. 보고 메인 데이터라고 열어주시면요. 메뉴부터 메인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이 네, GMB, 패션, 뷰티, 리빙 피플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메뉴 뭐 이런 부분, 컨텐츠. 여기부터가 컨텐츠예요. 컨텐츠 1, 컨텐츠 2, 쭉쭉쭉쭉 컨텐츠 3 이렇게 쭉 나와 있죠. 네, 이런 부분이 데이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여기다 넣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하고 같이 붙이면서 가볼게요. 첫 번째 컨텐츠 1번입니다. 여기 컨텐츠 1. 첫 번째 여기 컨텐츠 영역. 여기가 컨텐츠 1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div. 여기 클래스를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클래스. 여기가 컨텐츠 박스니까 cbx라고 기본적으로 주고요. cbx를 또 쓸 경우가 있어요. cbx. cbx,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 bg 1 이렇게 넘버링을 할게요. cbx, bgi, bg 1, 뭐 bg 2 이런 식으로 넣으려고 그래요. 이 클래스를 일단 복사를 하세요. 이렇게 생긴 애들이 쭉 나온 거야. 이렇게 생겼어. 그럼 어디에 다 들어가요? 여기 3개. Alt Shift 클릭한 다음에 Alt Shift 드래그. 3개 깜빡거리죠? 그때 1개짜리 밑에 3개짜리 있잖아. 컨트롤 V.
근데 여기는 BG1로 되어 있는데 이제 2, 3, 4 이렇게 들어가야지. 2, 3, 4, 2, 3, 4로 되죠. 1, BG1, BG2, 3, 4. 그 다음에 BG5, 그 다음에 있는 거는 그냥 여기다 그냥 붙여넣기만 할게요. 컨트롤 V. BG5, BG5 하나짜리. 그 다음에 3개짜리 나오죠? 3개짜리. 여기 안에 구체적인 요게요. Alt Shift 클릭하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컨트롤 V 하면은 한 칸 띄고 클래스 CBX, BGI, BG 5, 그 다음에 6, 7, 8 6, 7, 8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밑에 하나짜리는 9가 되겠죠. 컨트롤 V CBX, BGI, BG 9번. 그 다음에 클릭하고 Alt Shift 드래그 컨트롤 V 9, 10번이죠. 10, 11, 12. 그러니까 일자는 그냥 놔두고 거기다 0, 1, 2 붙이면 11, 10, 11, 12가 되겠네. 10, 11, 12, 13, 14, 15 하면 끝나겠네요. 밑에 있는 거 3개짜리 Alt 클릭하고 Alt Shift 클릭 드래그 동시에 3군데 깜빡깜빡 컨트롤 V 이 상태에서 첫 번째 거 13, 3, 14, 15 이렇게. 그래서 BG 다른 배경 이미지가 달라져야 되는 애들한테 이름을 하나씩 더 준 거예요. BG 네 그렇게 해서 셋업을 맞추시면 될 것 같고 이 공통 코어는요 BGI라고 해서요 이미지를 꽉 차게 하면서 반복하지 않게 그 설정만 공통으로 넣겠습니다. 네, 쭉 밑에까지 지금 내려오면서 쭉 설정을 한 거. 이미지부터 넣고 그 다음에 타이틀을 그 다음에 넣어야 됩니다. 이미지를 넣으면 좀 구분이 되니까. 네, 지금 넣은 거 푸시 한번 넣겠습니다. 푸시 15번까지 나옵니다. 안에 있는 컨텐츠 박스 CBX라는 이름을 내가 또 지었어요. CBX 왜냐면 CBX 밑에 무슨 태그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주려고 내가 준 거예요. CBX는 컨텐츠 박스라는 소리입니다. CBX는 컨텐츠 박스, CBX. 이런 게 이제 잘 저기 약속이 돼 있어야 돼요. FBX는 플렉스 박스, RBX는 레이쇼 박스, RBX는 레이쇼 박스 속 박스. PT1, PT2는 파트 첫 번째 파트, 파트 2 두 번째 파트. 이런 게 지금 내가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게 그 이름에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것도 사실 그 정의 이렇게 쭉 이름 정의 같은 것들도 다 따로 해놓고 해요. 네. 자, 그러면요. 요렇게 했고요. 넣으면 돼. 이제 넣어봅시다. 뭐냐면 여기에 있는 배경 이미지 공통 클래스를 core.css에다가 넣어봅니다. BGI라고 그랬죠. 배경 이미지 넣는 박스니까 BGI라는 이름을 내가 지은 거고요. 여기 RBX in이라고 비율 유지 속 박스 밑에다가 내려가 Alt Shift A 배경 이미지 공통 클래스 BG R no repeat 할 거고요. 백그라운드 리피트 no repeat. BGZ 커버 네. BGZ 콜론 C 하니까 커버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다 덮어 빈칸 없이 만들어. 이거를 내가 세팅을 똑같이 해주고요. 배경 이미지 공통 클래스는 core.css에 자리를 잡고요. 자, 요건 된 거예요. 그럼 BGI를 먹은 애들은 다 요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각각 달라지면 됩니다. 개별 배경 이미지는 main.css만 해당되는 거죠. 네, 그래서 main.css에 가서 첫 번째 거 넣으면 바로 느낌이 올 겁니다. 개별 배경 이미지 넣어봅니다. 여기 첫 번째 1번 한 개짜리 1번에 한 개, BG 1번, BGZ 아니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땡땡 슬래시 위로 한 칸 올라가서 이미지스 밑에 그 밑에 콘트 1A 1A하고 B가 있는데 B가 모바일 좀 작은 이미지예요. 이게 A하고 B가 두 형이가 있거든요. 두 형이 있어요. 이렇게 네, 두 형. 그래서 한 형을 이렇게 써주시면 이 이미지가 첫 번째 이미지로 뿌려지는지 앞에다 점 안 찍었구만. 이러면 안 나오겠지? 점 BG 1번, BG 1, BG 2 이런 식으로 내가 넘버링 해줬잖아요. 15번까지. 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주면 되는 거죠. 첫 번째 이미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줍니다. 얘 크기가 확장이 안 돼서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요. 잘 보세요. RBX인 밑에 얘는 높이값이 빵이에요. 높이값 빵 나와요. 높이값 여기 마우스 올려보세요. RBX인 첫 번째 박스에 안 나온 거 그대로 보시면서 찍고 보세요. 딱 찍으면 RBX인이 만져지고요. RBX인 안에 CBX와 BGI와 BG1이라고 되어 있는 이 div 박스는요. 높이값이 빵이에요. 왜냐하면 높이값을 설정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그러면 두 번째 박스는 찍어보면 좀 특이해요. 그죠? 두 번째는 찍으면 구체적으로 얘네들이 만져지거든요. CBX, BGI, BG2, BG3, BG4가 따로따로 다 만져져요. 크다 말하면. 근데 얘는 플렉스박스고 플렉스박스 자식은 플렉스 1이라는 설정이 돼 있어서 높이값이 자동으로 부모박스에 맞춰져요. 그래서 이렇게 확장이 된 거예요. 자동으로. 부모박스만큼 늘어나 있는 거예요. 부모박스만큼. 그래서 보통 이런 박스 설정이 안 돼 있다면 하나짜리 박스에는 높이값을 굳이 주셔야지 늘어나요. 그래서 그 설정이 빠져 있다는 거를 지금 갑자기 체크하다가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박스의 높이값 100%를 따로 줘보겠습니다. 여기 core.css로 가보세요. core.css. core.css 상단으로 좀 올라가시면 pt fbx 밑에 있는 div라고 했는데 내가 이름을 조금 바꿀게요. 뭐냐면요. 여기 pt fbx 바로 밑에 있는 애가 누구지? fbx 바로 밑에 cbx라고 나 이름을 다 지어놨죠? 여기를 일단은 cbx라고 꺽쇠 div를 지우고 점 cbx라고 하시면요. fbx라는 거 밑에 cbx는 flex 1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개짜리 요거는 플렉스박스 클래스고 플렉스박스 밑에는 cbx고 cbx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굳이 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편하게 확실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 한 개짜리 파티션 요것만 할게요. 박스의 높이값 100% 요걸 주라고요. 한 개짜리 파티션 박스 높이값 100%. 얘는 플렉스 박스가 아니야. 그래서 높이값이 자동으로 늘어나질 않아. 네, 그래서 점 pt1 밑에 있는 pt1이라는 거 밑에 있는 cbx 이런 애들은 하이트를 일빵빵 p 그래야지 퍼센트예요. 픽셀로 주시면 안 돼요. 픽셀로 주면 100픽셀 요만큼까지밖에 안 늘어나요. 100픽셀까지만큼. 이걸 잘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cbx pt1 클래스 pt1 밑에 있는 cbx 얘는 한 개짜리 박스인데 한 개짜리 박스일 때 요렇게
드디어 높이값이 만져지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짜리 박스가 이제 안에 있는 컨텐츠 박스인 CBX 박스가 만져지기 시작합니다. CBX. 위에서 내가 이름 정의 한번 써놓고 코아에다가 써놓고 가야 되나? 써놓고 한번 갈게요. 클래스 이름 정의를 조금 이따 할게요. 네, 쉬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10분을 쉽니다. 네, 이 코어에다가 이름 정의를 좀 할게요. 공통 클래스 들어가는 이 부분에다가요. 공통 클래스 이름 정의. IBX 요거는 인박스 즉 속박스를 얘기하는 거죠. 속박스. 네. 여기가 저희가 쓰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FBX 아니 저기 뭐지? 그 레이쇼 박스. IBX. 정확히 하면 인사이드 박스 이래야지. 그 다음에 RBX는 레이티오. 근데 레이티오라고 안 읽고 레이쇼라고 읽어요. 레이쇼 박스. 이건 비율 박스. 그런 뜻이고요. 3번 요런 게 이제 정의가 정확하게 돼 있어야지 그 줄여서 쓴 말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RBX in이라고 저희가 쓴 게 RBX in. RBX in은요 사실은 내가 in이라는 거 뒤에다 강조를 했는데 그 박스 이런 걸 줄인 말이에요. 박스 in ratio 박스. 어떤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가 레이쇼 박스 안에 있는 박스다 이런 뜻으로 해서 in을 뒤로 옮겨서 제가 붙여놓은 거고요. 네, 이런 거는 바로 비율 유지 속박스가 되겠죠. 그런 의미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FBX는 플렉스 박스 이런 뜻을 줄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플렉스 박스는 뭐? 플렉스 박스. 플렉스 디스플레이 박스. 그리고 다섯 번째 각각 내가 PT1, 그 PT2 그러면 PT1, PT2 이렇게 쓴 거는 파트를 얘기한 거죠. 파트 1, 파트 2. 각 부분 박스고요. 그 다음에 제가 CBX라고 이렇게 좀 전에 말씀드렸는데 CBX는 뭐냐면 컨텐트 박스. 내용 박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박스, 컨텐트 박스. IBX, RBX, RBX, FBX, PTO, PT2, CBX 이런 여기에 쓰인 그 용어들 제가 아까 BGI도 있었지. 7번 BGI.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 관련된 관련 속성.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줘야 되는 관련 속성들을 내가 여기다 세팅했죠.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그리고 BGI를 그냥 그대로 썼습니다. BGI. 네, 그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넣어야 되는 애들 쭉 넣고, 오케이. 뭐 공통 클래스 이름 정의가 필요하면 여기다가 조금 더 다시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클래스 이름 정의를 좀 해봤어요. 이렇게 줄였었는데 원래 이름이 이렇다 이 얘기예요.
자, 그래놓고 개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위해서 쓴 거고요. 자, 우리 밑에다가 이제 다 했지. 네, fx. 그 이제 cbx까지 잘 들어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각각 이제 넣으시면 돼요. 이제 박스가 다 자기 자리를 잘 차지하고 있거든요. 메인. 그래서 여기 1번 한 개. 그 다음에 지금 1번 한 개짜리가 이렇게 들어간 거 잘 보이시죠? 근데 비율 유지를 이렇게 하면서 첫 번째 박스가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세 개. 밑에 세 개는요. 2번 세 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를 카피해 볼게. 2번 세 개. 그래서 넘버링도 3개로 되어 있어요. 여기가 2번, 3번, 4번이라고 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이게 더 복사하면 되죠. 2번, 3번, 4번인데 근데 여기에 보시면 컨트 2-1 이런 식으로 나와요. 컨트 2-1 컨트 딱 찍고 2하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2-2 이렇게 나오죠. 컨트 탁 클릭한 다음에 깜빡거릴 때 2 쓰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시면 나오잖아요. 이렇게 선택하기가 좀 좋게. 컨트 1, 2, 3. 세 개가 나오는지 확인. 넣어놓고 확인하시면 돼요. 아하, 세 개가 나오는구만. 그죠? 세 개의 이미지가 나오고 있다. 그 다음에 1번 한 개를 복사해서 밑에 이제 세 개짜리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3번 한 개. 그러면 여기가 3번이라고 5로 가면 되죠. 5번. 5번에 3 이렇게 찍어보세요. 3 여기다가 3 컨트롤 스페이스바 3AB 3A입니다.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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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지 확인. 네. 그 다음에 4번에 3개. 4번에 3개도 하나를 해놓고 복사를 해볼까? 그냥 하나를 해놓고 4번 3개 4번 3개인데 BG6라고 찍고 4번이니까 콘트 4라고 하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시면 4-1, 2, 3 나오니까 1을 해놓고 요게 6번을 카피해서 따단 2개 더 만들면 7번, 8번 만들기가 좋잖아요. 여기 뒤에가 번호가 비슷하잖아. 7번, 8번, 6, 7, 8 4-1, 4-2 그죠? 4-에다가 클릭 찍어놓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나오잖아. 4-3 이게 훨씬 넣기가 편하네. 그죠? 하나만 해놓고 카피해서 다시 2, 3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자동 완성 나오게 한 다음에 엔터를 선택하세요. 실제 이미지니까. 그리고 옆에 미리 보기가 나오면은 잘 나온 겁니다. 이때 보시면 이렇게 3개가 더 추가돼서 나오는 거 확인. 배경을 깔아주고 있다. 그리고 하나짜리 3 하나짜리를 복사해서 밑에다가 넣고 5번 한 개. 할 다음에 위에 번호를 보고 9라고 써주시고요. 네, 여기 5번이니까 여기 컨트 찍고 5번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 하면 5A, B가 나오죠. 5A. 네, 무조건 데스크탑은 A입니다. 네, B는 모바일용으로 조금 작고 긴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밑으로. 그걸로 변경될 거고요. 5번에 한 개, 5번에 한 개를 카피해서 6번에 3개, 6번에 3개, 3. 그리고 여기다가 6번이라고 쓰고 6번 이거 10번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미지. 6번에 1 근데 여기 10번이에요. 10번 네. BG10 클래스 BG10 얘는 6-1 이렇게 되는 거죠. 나오는지 확인. 여기 하나 얘랑 얘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
3개니까 10, Alt, Shift, 방향키 아래 11, 12 이렇게 만들고 11, 12, 6 찍고 2, 3, 그래서 6-1, 6-2, 6-3이 10번, 11번, 12번에 BG에 가서 탁 배경 이미지로 셋업이 되면 된다. 여기 3개 나오는 거 확인. 3개 확인. 그 다음에 이제 3개만 더 가면 되는 거지. 6번을 카피해 볼까? 6번 3개. 얘는 7번 3개. 7번 3개. 13번이라고 써주시고 6 컨트 7 찍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면 7-1, 2, 3 나오죠? 이렇게 나온 애를 이렇게 한 다음에 Alt Shift 방향키 아래 빠밤 2개 더 나오게 하고 13번 다음 14번 다음 15번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7-1, 2, 3이니까 다시 여기 하여튼 7 뒤에다가 클릭해 놓고 네. 다시 2 다시 3 이렇게 선택을 바꿔 주시면 셋업이 모두 다 끝나지 않나요? 네, 모두 다 끝났습니다. 셋업이. 아주 많은 뭐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7번째 라인으로 봤을 때 7번째 라인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셋업 한번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싱크 맞춰 보시는 시간. 여기다 글자를 넣으면 컨텐츠를 이제 채우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셋업을 내가 동시에 막 맞춰야 되는데 글자만 넣어놓고 셋업을 나중에 하지 말고 위에 거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중간으로 내려옵시다. 이제.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흐름은 이제 다 눈에 보이죠. 상단과 하단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개별적인 구성을 딱 가졌고요. 그 다음에 이 구성 위에 상단 부분 가볼까요? 상단에 구체적으로 집어넣으면서 이제 코딩을 상세 코딩에 들어갑시다. 그냥 바로 상세 코딩으로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상세 코딩에 들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또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까요? 상단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경이나 하고 봅시다. 네, 원래 보고 사이트 가볼까요? 네, 보고 사이트를 좀 보면서 원래 걸 일부러 보는 거야. 얘네 거랑 지금 거의 대동소이하게 만들고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내가 잘라보면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보면 상단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로고 부분이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GMB 부분이 있겠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겠네. 그죠?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고 얘는 뭐 박스 가운데 이렇게 오네. 요건 H1 태그를 쓸 거거든요. 타이틀이니까. H1 태그.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이렇게 가운데 오는 박스 양 끝으로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양 끝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밑에 있는 애는 뭐 내부 태그를 제가 쓸 거고 양쪽으로 가는 가운데 이렇게 배치를 쭉 하고 있네. 가운데 위치를 하고 있고 사이사이에는 적당히 떨어져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해서 만들면 될 것 같아요. 네, 보이는 모양이 일단 뭐 그렇고요. 그래서 박스가 3개로 나눠져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여기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분석 내용에도 보면은요, 그렇게 표기를 했어요. 분석 내용에 가서 잠깐 다시 언급된 부분을 분석 내용에도 있는지 가서 보시면 이것이 PDF 상단에 상단 영역 레이아웃 겉속 박스 SNS 메뉴 사이드 메뉴 그냥 종류 구성 내용만 써놨구나. 구성 내용만 써놨고 실제로 이제 분리는 3단 구성으로 요 안에 3가지로 구성을 바꿔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실제로요 인덱스 페이지에다가 HTML 구성을 좀 넣어놓고 여기다가 상세 코딩으로 하나씩 만들어 가볼까요? 자, HTML 상단 구성 1-1 이렇게 되면 되겠지. 1-1- 이렇게 할게요. 1-1 얘는 상단 메뉴 구성을 먼저 써놓을게. 1-2 1-2는
로그 박스 1-3은 DMB 박스.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박스들 하나씩 만들게요. 그래서 헤더 밑에 이제 이렇게 있는 거지. 얘는 클래스를요, 탑 메뉴니까 T 메뉴로 이렇게 해서 박스 하나 만들어 놓고, 로고는 뭐 어떤 박스를 물론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밑에 칸을 차지하도록 H1 태그를 써서 H1 태그에 div 안 쓰고 클래스를 로고라고 할까요? 로고 이렇게. 여기에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의 녀석을 넣어주면 되겠고요. 밑에는 내부 태그로 클래스가 GMB로 이렇게 써볼까요? 그래서 박스 3개를 갖다 놨어요. 다 블록 박스대로 블로킹을 하고 있는 블록 박스들입니다. 블록 박스들 초기화는 다 돼 있고, 그죠? 마진형, 패딩형, 글자 크기를 100%뭐 이런 걸로 맞춰놔가지고 H1도 아마 힘이 없을 거예요. 네, 이렇게 놓고 상단 부분 이렇게 이제 빈 박스들을 넣고요. 지금 빈 박스를 넣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뭐 하는 건 없고, 네, 여기다가 이제 하나씩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단 부분. 그 상단 부분에 SNS 2가지로 돼 있거든요. 이쪽 파트가 SNS 메뉴 파트고요. 이쪽 파트가 또 서브 메뉴까지 들어가 있는 사이드 메뉴, 서브스크라이브 뭐 이런 여기 버튼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얘가 높이 값이 일정한지 어쩐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하시면 여기 높이 값이 뭐가 잡히네. 44 뭐 이런 높이가 잡히고 있어요. 970에 44. 970에 44가 이제 가운데에 딱 오게끔 전체 폭은 1300이잖아. 1300인데 네, 여기 안에 있는 박스는 좀 작은 것 같아요. 요 안에 속에 있는 박스는 970에 44. 970에 44. 맥스 위드스 970에 하이트 44. 이렇게 해가지고 박스를 양분시켜서 놓으면 되지 않을까. 네, 이걸 참고를 해서 그냥 이렇게 보면서 참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쪽 끝으로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한번 이렇게 놔볼게요. HTML. T 메뉴 밑에 이제 여기에 구성이 들어가는 거죠. 1-1-1 1-1-1 얘는 SNS 박스. 그리고 1-1-2 1-1-2 두 번째 박스는 사이드 메뉴라고 할까요? 사이드 메뉴. 한쪽에 있는 메뉴. 네, 그래서 여기 박스를 구성하는 SNS 박스는요. 안에 박스를 하나 더 만들지 뭐. 점 SNS. SNS. 이 안에 이제 링크로 A 태그 뭐 스팬 해가지고 이렇게 쭉 우리가 SNS를 쭉 만들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메뉴는 여기는 사이드 메뉴니까 div 박스에 클래스 사이드 메뉴 이런 이름으로 div 박스가 안에 이제 2개가 파트를 나눠주고 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박스의 구성을 먼저 탄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T 메뉴 밑에 SNS와 사이드 메뉴를 잘 만들어 놓고 그 공간이 되면 그 안에다가 구체적인 구성을 집어넣어 보도록 할까요, 우리? 자, 그래서 여기 커먼입니다. common.css에다가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겠죠. 상단 T 메뉴. 얘는 옆으로 두 박스가 흘러가야 되니까 블록 박스가 2개가 있죠. 요 밑에 T 메뉴 밑에. 네, T 메뉴 바로 밑에 있는 애들은 옆으로 흘러가게 만들어주고 양분 1:1 비율로 만들어줘야 되겠습니다. 하이트 970에 44. 그죠? 아까 이렇게 했을 때 970에 44. 970에 44를 T 메뉴에다 줘놓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 간다? 컴온! 상단 영역. 여기입니다. 1-1. 상단 메뉴. 어떻게 간다? 점 T 메뉴.
추가로 네. 디스플레이 플렉스 DF 이거 플렉스 박스예요. 플렉스 박스. 물론 플렉스 박스 설정이 있지만 그건 레이아웃에 잡는 공통 플렉스 박스를 내가 설정할 때 FBX라고 준 거고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뭔가 일일이 코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근데 잠깐만. 그렇게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플렉스 박스입니다. 플렉스 박스 max width MAW max width MW 하면 mean width 나옵니다. mean width max width는 MAW max width 의미가 뭐예요? 이거보다 작아지면 최대 얼마 이거보다 작아지면 오토로 자연스럽게 작아집니다. 그래서 max width를 잡는 게 기본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970 아까 그냥 970 했으면 픽셀까지 나왔을 텐데 그죠? 그 다음에 하이트 44 그리고 마영호 씨를 불러주시면 되겠죠. 마영호 이렇게 마영호 가운데 오게 딱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플렉스 짙게 자식 DIV가 옆으로 흘러가고 꽉 채우고 그거까지 해놓고 확인해 볼게요. 플렉스 짙게 자식 플렉스 박스 짙게 자식 DIV .t 메뉴 짙게 DIV 밑에 DIV로 많이 있거든. 또 밑에 또 DIV가 있고 막 그러거든. 그러니까 짙게 DIV라고 굳이 해서 플렉스 FX1 하면 플렉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게 뭐다? 옆으로 흐르는 둥분할 박스 높이값 자동 채우 요거 두 가지를 다 해주는 게 플렉스 1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놓여준 우리가 땡땡땡 표시 나오게 해놨으니까 땡땡땡으로 이제 나타나겠지. 나타나는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확인. 오. 이렇게 SNS하고 사이드 메뉴가 이렇게 위에 상단에 보시면 나오기 시작해요. 띵, 띵. 두 개가 나눠져서 꽉 채워져 있다. 되심겨 괜찮음겨 이렇게 나오게 해줬어. 네, 저는 지금 한 거 푸시 한번 하고 HTML 넣고 푸시 한번 하고 여기다 이제 SNS를 하나씩 갖다 놔볼게요. 이제 박스 들어갈 스테이지 만들어졌으니까 스테이지 만들면 바로 세부 코딩. 그러니까 세부 코딩을 할 때도 큰 거, 그 다음에 작은 거. 큰 방이 2개 있다. 2개 만들어. 큰 방이 3개 있다. 3개 만들어놔. 그리고 쫙 공간 확보. 그럼 그 안에 입주민들을 받는 거죠. 물론 이거부터 이렇게 잘라놓고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방금 거 푸시 한번 했고요. 네. 네, 상단에 여기 보면은요. 여러분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 보면은 이게 글자예요. 아이콘을 이미지로 넣던 거는 좀 옛날이야. 요즘은 이렇게 하나씩 자른 이미지 여기다가 그리고 또 스프라이트로 그냥 이미지를 직접 갖다 놓는 것도 옛날 얘기예요. 조금 옛날이에요. 요즘은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이콘을 글자 형식으로 넣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보면 보그 코리아도 여기 아이콘을 가서 찍어보면 직접 찍기로 제가 지금 선택을 한번 해봤고요. 여기 보면은 before 가상 요소가 뭔가 보이고 가상 요소로 뭘 집어넣는데 가상 요소로 넣은 건 중요한 건 아니야. 거기다 박스를 뭐 넣든 뭐 어쨌든 간에 그 빈 공간에 뭔가를 집어넣었다는 얘긴데 여기 보면 컨텐트에 무슨 특이한 역슬래시 EA92라는 특이한 기호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넘버링이 들어가 있고 이게 뭘 바꿨는지 얘를 싸고 있는 박스는 분명히 여기 있죠. A 태그가 있고 A 태그에 보니까 폰트 패밀리 아이콘
와이코문인가? ICO문이라는 이런 뭐 폰트 패밀리에다가 글씨체가 특이한 녀석이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내가 글씨 색깔 같은 거 넣으면은 글씨 폰트 사이즈 되네. 찾았어. 글씨 색깔, 글씨 색깔. 응? 여기다가 그린 파란색으로 첫 번째 거 바꿨어요. 첫 번째 거. 이거 글씨네. 이거 글씨 폰트 형태로 이 아이콘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CSS상 얘를 어디서 갖고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런 솔루션을 갖고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냥 글씨가 이렇게 이거 아이콘으로 글씨가 나오진 않겠지. 그런 글씨체 같은 거 갖고 오듯이 CSS를 여러분들이 외부 CSS를 가지고 들어오셔야 돼요. 이런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들과 찾아보면 뭐 수두룩 빡빡입니다.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세요. 제가 여기다가 뭐 하나를 갖다 놨는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보면 폰티스토.html이라고 제가 여기 폴더 드린 거에 보면은 사이트 안에 폰티스토라는 HTML이 바로 있습니다. 바로 이걸 열어보시면 바로 그런 솔루션을 갖다 놓은 건데요. CDN 방식으로 이렇게 지금 그 공개되어 있는 배포되어 있는 폰티스토에서 쓰고 있는 그런 CSS 파일을 링크 REL 스타일 시트 불러오고 있는 거고요. 이걸 불러와 놓고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써주시면 된다는 예시예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Alt Arrow 이거 열어볼게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박스마다 글씨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를 찍어서 보면은 내가 이렇게 역슬래시 9, 뭐 2, 9, 2 이런 그 컨텐트에 대한 이런 이름 기호가 있죠? 네, 이런 걸로 지금 불러드린 CSS에서 이 아이콘 모양으로 변환을 하는 거예요. 이 컨텐트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그래서 여기에 이름이 다 정해져 있어요, 얘네들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피 인스타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럼 피는 인라인 블록의 폰트 스타일, 뭐 폰트 웨이트 이런 설정이 다 기본적으로 돼 있고 이게 어디서 세팅한 거야? 내가 세팅한 거 아님. 폰트.scss. 네. 요게 이제 CSS를 변환해서 원래 문법하고는 조금 다른 문법으로 만들고 일반 CSS 문서로 변환해주는 그런 그 문서가 SCSS예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그거를 지금 코딩에 같이 하고 있지는 않은데 여기 W3 스쿨스에 보시면 그런 형식으로 CSS를 만드는 애들이 뭐 사스도 그런 종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CSS에다 막 변수 써가지고 막 이런 출력 같은 것들을 폼을 미리 만들어 놓고 CSS 폼을 포매팅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만들어서 아예 프로그래밍 하듯이 만들어서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런 형식이 있어요. CSS 원본 문법으로 그대로 쓰면 이런 건 그대로 쓰면 다 에러나지. 이렇게 쓸 수 없는데 그런 문법 형식을 만들어서 프리 프로세서라고 해서 미리 CSS를 만들기 위한 프로그래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방식들로 여러분들이 CSS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CSS를 구성해서 얘네들도 만든 거예요. 그런 형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어쨌든 뭐가 됐든지 간에 클래스만 잘 불러주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피 인스타그램 부르면 이런 모양 나오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피 다시 페이스북 이런 이름으로 얘네들이 만든 거예요. 이거는 얘네들이 만든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식은 그럼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CSS 폰티스토 사이트. 폰티스토 오늘 열릴려나 모르겠다. 월요일이라. 얘네들 기분 나빠서 안 열리는 거 아니야? 오늘 열리네. 이게 안 열리는 날도 있어요. get started. 그럼 다운로드도 할 수 있고 뭐 자기 파일을 그 서버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외부 CSS로 불러올 수도 있고 뭐 그런데요. 네. 여기 보면은 get started. 어떻게 이거를 쓸지에 대한 설명도 나와 있고 이런 사이트 수두룩 빡빡이에요. 이거 말고도 많이 있어요. 이것만이 답은 아니야.
근데 여기 이제 쓰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아이콘은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아이콘스라고 해가지고 얘네도 뭐 유료화 정책도 있고 무료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바로 열자마자 그냥 보이는 거 보면은 뭐 애플 로고는 애플 역슬래시 290F라는 요런 기호로 표현이 되네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 태그에다 쓸 경우에는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i 태그에. 그럼 i 태그만 쓸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i 태그가 남는 태그잖아. 뭐 그 이탈릭이 디자인이 들어가 있지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야. 근데 나도 우리 그 팀장님께서 아이콘은 i 태그에다 넣으셔가지고 내가 처음에 그렇게 오해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기억이 나실 거예요. i 태그 혹시 아이콘을 줄임말이 아닐까? 그러면서 아이콘을 넣을 때는 i 태그를 써야 되는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니었어. 그냥 일반적인 이탈릭을 표현하는 태그에서 B 태그가 볼드라는 뜻의 일반적인 두꺼운 디자인이 들어간 인라인 태그인 것처럼 I 태그는 그냥 이탈릭 디자인이 들어가 있는 디폴트 그냥 기본 태그 중에 하나였어요. 사람들이 갖다 쓰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I가 어떻게 우연히 아이콘하고 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쓰면 딱이네 이러면서 갖다 쓴 겁니다. 그래서 애플 뭐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찾으시면 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 네. 뭐 여러 가지 뭐 아이콘들이 있어요. 뭐 이런 거 갖다가 쓰시면 클릭하면은 이런 거 나오지 않겠어? 나 여기다 하나 추가해 볼까? 이런 거 나올려나? 나올려나? Fee Holiday Village. 나오네. Fee Holiday Village 이런 거 집어넣으니까 여기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도 한번 선택해서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잘 불러와지기만 했으면 얘네들 솔루션 만들어 놓은 CSS만 잘 불러오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넣고자 하는 아이콘을 글자 형식으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게 글자 형식으로 표현이 돼요. 글자처럼 폰트 사이즈나 컬러를 주시면 얘가 변화가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넣어봤는데 뭐 여러 개 넣을 필요 없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 찍었죠? I에 여기에다가 얘만 바꿔볼게. 컬러 레드 빨간색 나오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 25픽셀 그죠? 네, 이렇게 된다고요. 라인 하이트 25픽셀 얘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서 좀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글자에 관련된 셋업들을 여러분들이 여기다 주시면은 먹힌다는 거 그거 참조하시면서 여기에 있는 거를 제가 갖다가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긴 애를 갖다가 쓸게. 자, 그래서 여기 처음에 나온 애가요. 기본적으로 무슨 태그가 있냐면 아이고, 참 내려왔네. 폰티스토는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렇게 한번 드려야지. 이 기본적인 거 일단 넣어볼게요. 여기 기본적으로 뭐뭐뭐뭐 나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여기 얘네들이 표현한 거 일단 다 나오게 하고요. 근데 이 끝에 것만 없어. 카스가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여기에 폰티스토에 없어요. 너무 유명한 회사라서. 얘네들이 지원을 안 해. 그러니까 이거는 별도의 이미지로 불러오고 있습니다. 얘네들도. 지금. 네. 어쨌든 여기 있는 것만 먼저 넣어볼게요. 그래서 자, HTML에 가셔가지고요. 이 SNS 안으로 오세요. 그리고 이건 링크를 걸었으니까 저는 A 태그를 좀 사용을 할게요. A 태그 저는 A 태그를 사용하겠습니다. A href 안에다가 A 이렇게 지금 href 샵 여기다 클래스를 뭘 쓰면 돼요. 클래스 어쩌고 쓰고 그 안에 인스타그램이라는 글자를 시켜줄게요. 아무것도 없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태그나 뭐 글자나 이런 게 꼭 들어가 있어야 돼요. 스팸 태그. 여기다가 인스타그램 이렇게 쓸 건데 이런 형식을 여기다 쓸 거예요. 근데 얘가 안 보여야 되니까 나는 클래스를 IR. 근데 IR 클래스를 내가 만든다 보였네.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 원래 이미지 리플레이스먼트용으로 만드는 클래스인데 그냥 숨겨질 때 다 IR을 그냥 쓰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 IR을 만들어줘요. core.css에 IR이 있나 찾아보고 .ir. 없어요. 만든 적이 없네요. 맨 밑에다가 추가해 볼까요? 맨 밑에다가 IR 또는 IR 또는 일반 숨김용 클래스. 이래야지 일반 숨김용 클래스로도 내가 쓰지. 그래서 IR 이렇게 쓸게요. IR 어떻게 쓴다고? IR 클래스 IR .ir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디스플레이 블록, 리드스0, 화이트0, 오버플로우 히든. 요 세 개, 요 네 개 들어가면 딱 끝나는 거죠. 블록으로 만들고 크기가 먹고 크기가 0인데 오버플로우 히든. 넘치는 자식 숨기기. 아예 안 보이네. 태그는 분명히 있는데 디스플레이 넌 되면은 왜 안 된다고 그랬어요? 디스플레이 넌 하면은 리더기가 못 읽어. 못 읽으니까 진짜 뭐 생각나시죠? 그때 우리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봤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IR. 그래서 IR을 쓰면은 일단은 글씨가 안 나와요. IR. 디스플레이 블록, 위드스 0, 하이트 0, 오버플로우, 히든. 또는 일반 숨김용 클래스까지. 그래서 A 태그에는 아무것도 안 쓰면 안 돼요. 반드시 뭘 쓰셔야 됩니다. 내용이. 링크를 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다가 HTML에 가시면 IR 쓰고 여기다 내용 쓰려고 그래요. 여기다가 뭐 인스타그램. 나오는지 먼저 봐야 되겠다. 이렇게 놓고 제가 폰티스터 HTML을 보면 인스타그램은 피 띄고 피 인스타그램 이런 CSS가 들어가거든요. 그게 여기에 일단 적용이 되어야 되니까 A 태그에다 이렇게 넣을 거예요. 나는 I 태그 안 쓰고 A 태그 썼어요. 링크 걸리는 태그로 그냥 만들려고. 그래서 A 태그에 설명, 스팸 태그 설명 안에다 놓고 안 보이게 숨기고 여기에 글자가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의 아이콘이 들어갑니다. 인스타그램만 먼저 나오게 한번 해보세요. 인스타그램. 어떻게 나오지? 여기 지금 아무 디자인도 없어가지고 아마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여기 디자인을 조금 얹어야 되겠지? 네. 조금 얹겠습니다. common. SNS 밑에 있는 A에 크기 주고 뭐 이래야 되겠지? 크게 줄게요.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이거 갖고 들어오는 걸 안 했네. 기본도 안 보이는 이유는 링크 REL 스타일 시트 이걸 안 갖고 들어와서 그래요. 폰티스터 넣어줍니다. 이거 복사합니다. 여기 제가 샘플로 드린 거에 링크 REL 스타일 시트. 다 여러분들 뭐 솔루션 찾아보시면 다 이런 거야. 비슷해요. 이거 하나 써보면 나머지 다른 애들도 다 비슷해요. 왜냐면 서로 카피한 것처럼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거 말고 딴 거여야 한다는 게 의미가 없어요. 이거 해도 되고 저거 해도 상관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넣으시고 네, 여기 인덱스 상단으로 가서 링크 REL 메인 CSS 위에다 넣을게요. 위에 있는 걸 받아다가 밑에서 부른다 생각하시고 위에다 넣어요. 밑에 항상 내가 클릭한 거는 내가 코딩한 건 밑에 오게 하세요. 아래쪽에 있는 게 만약에 똑같은 게 있으면 덮어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오게 하시고 어디서 불러온 거는 위에다 넣으세요. 이렇게 위에다 넣고 여기다 설명 하나만. 네, 요거는 아이콘 그죠? 폰티스토. 폰티스토 아이콘 CSS는 바로 요거 링크 REL 요거 갖다 썼다 이거지. 어차피 이미지로 불러온다 해도 어디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와야 되잖아요. 내가 뭐 그거 만들고 앉아있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불러와야 되는데 요즘은 편리하게도 글자 형태로 쓸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다. 그래서 폰티스터 아이콘 CSS 불러오고 그러고 나면 여기 쓴 애가 뭔가 나오긴 나와. 그러면 내가 아까 왜 기본도 안 나오나 했는데 기본 디자인이 들어가 있거든. 원래. A 태그, fee 인스타그램, 그럼 before에서 가상 요소로 들어가거든요. 왜냐면 얘네들이 기본 코딩을 그렇게 해놨거든. 여기 찍어서 보시면 나와요 벌써. 그죠? 벌써 모양이 컨텐트에 찍히는 모양은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코딩은 이렇게 해놓으면 이 CSS 때문에 before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fee 나오죠? 기본 폰트 사이즈. 제가 이거보다 아마 조금 크게 하려고 내가 생각하고 있을걸? 컨트롤 0 크기 좀 맞춰볼게. 얘네 거 새로 고치고 컨트롤 0 원래 크기가 이런 거지. 이거랑 이거예요. 지금 보그 코리아 얘네 실제 보그 코리아. 네. 그리고 약간 사이즈하고 크기 위치 같은 거 우리가 좀 조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A 태그를 CSS를 좀 줘보겠습니다. CSS 주기 얘는 좀 키워놓고 볼게요. 이렇게 키워놨더니 이따시만하게 키웠어요. 요거는 조금 줄여서 옆에 움직이는 걸 좀 볼게요. CSS 들어갑니다. core.css가 아니고 common.css로 갑니다. common.css 플렉스박스 집게 div 그 밑에 1-1-1 그죠? 1-1-1 sns 박스 sns 밑에 a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 16 하이트 16 곱하기 16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인라인 블록 해가지고 점 fee라는 데 보면 fee 네, 점 fee 설정에 인라인 블록이라고 돼 있어요. 크기가 적용돼. 크기 적용된. 내가 여기다 크기를 16 곱하기 16 줬는데 크게 적용된다고. 가서 한번 봐봐요. 찍어보세요. 찍으면 답이 나와요. before 찍어봐. fee에 인라인 블록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 내가 코딩한 거 아닙니다. 네. 얘네들이 해놓은 겁니다. 얘네들이 해놓은 거고요. 네, 그래서 여기 나온 거, 그러면 이제 순서대로 조금 몇 개 나오고 배치도 좀 해주고 그러면 되겠구만. 이게 폰트 사이즈도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죠. 기본으로 놔두면. 그러니까 폰트 사이즈도 FZ16 조금 아마 기존 14로 돼 있었을걸? 그 다음에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오게 하시고 네. 라인 하이트도 내가 16픽셀을 맞출 거거든요. 라인 하이트 16픽셀. 근데 지금은 티 안 나요. 몇 개 넣어놓고 같이 옆에 이렇게 배치해놓고 보셔야 돼요. 조금 이따가 전체적인 컨트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더 넣어볼게요. 네, 여기 하나만 넣어가지고 지금 인스타그램 이렇게 생긴 애를 페이스북 그 다음은 A 태그를 카피해서 밑으로 내려 Alt Shift 방향키 아래 Free 인스타그램 여기 보면 여기 폰티스터 HTML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이라고 페이스북이에요 이름이 페이스북 여기가 인스타그램이 아니라 페이스북 페이스북 이렇게 페이스북이라고 쓸게요. 페이스북 클래스가 지금 좁아서 지금 줄 바꿔 보이는데 한 줄이에요. 네. 페이스북 그 다음에 트위터는 폰티스트 아까 보면 트위터라고 내가 순서대로 해놨어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트위터, B 트위터. 페이스북 여기다가 트위터라고 쓸게요. 옆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훌륭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 에이텍, 한번. 유튜브는요, 유튜브 플레이라고 하셔야 돼요. 이미 잘 나오고 있는 거를 참조합니다. 유튜브 플레이. 여기다가 유튜브. 그다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는 맨 뒤에 있는 녀석입니다.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스토리는 따로 없다고 그랬어요. 여기 그 따로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걔는 따로 갖다 놓은 걸 써야 되는데 fee라는 디자인은 똑같이 먹도록 뒤에 있는 아이콘은 안 나오더라도 fee라는 디자인은 그냥 똑같이 먹게 하고요. 여기다가 별도로 넣을 겁니다. 카카오 스토리라고 써주겠습니다. 카카오 스토리. 해주세요. 오케이. Got it? 지금 하나가 뭐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 같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뭔가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갑니다. 어떻게 하죠? 이렇게 됐죠. 다 공통으로 나오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크기가 좀 변경이 돼야 되고요. 좀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쭉 순서대로 넣고요. 그 다음에 common.css, SNS 밑에는 A 오잖아요. 여기에 폰트 사이즈,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 16픽셀. 그 버티컬 얼라인으로 옆으로 가는 애들끼리 윗줄을 맞춰버릴게요. 버티컬 얼라인, 버티컬 얼라인, 탑. 뭐 안 줘도 윗줄을 일단 막고 있었는데 어쨌든 버티컬 얼라인 탑입니다. 버티컬 얼라인을 주세요. 옆으로 가는 애 윗줄에다가 다 기준을 맞췄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 조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죠. 위치 조정. 글자별로 좀 조절하는 건 따르고 마진 탑을 14에 밀어주시고 14픽셀 위에서 좀 떨어지죠. 그리고 마진 라이트 오른쪽만 밀면 되는데 한 17픽셀을 밀어줘봐요. 그러면 사이사이가 서로 이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 margin right 17픽셀. 네,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으로 트위터 아이콘이 밖으로 튀어나와 있거든요. 이거 좀 맞춰볼게요. 그래서 여기 트위터 아이콘 조정. 트위터 아이콘은요, SNS 밑에 A.A인데 클래스가 fee 다시 트위터 이런 애예요. 트위터 그런 애인데 폰트 사이즈가 아까 16으로 다 통일을 했는데 얘는 13으로 줄여봐요. 폰트 사이즈 13 너무 크니까. 그러면 그 박스 안에 이렇게 좀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폰트 사이즈로 조정해 줍니다. 유튜브도 밖으로 튀어나와 있으니까 유튜브도 조정합니다. 유튜브 아이콘 조정. 유튜브 아이콘은요. 유튜브 플레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sns 밑에 A 태그인데 클래스가 fee 다시 u you 유튜브 플레이 중괄호
폰트 사이즈 11. 네, 11픽셀이면은 폭이 맞습니다. 라인 하이트는 내가 16으로 했으니까 그 박스의 중간에 다 걸리게끔 나오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얘네들 것도 이렇게 볼게요. 얘네 것도 이렇게 확대시켜서 좀 볼게요. 비슷한 크기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보고 걸다가 지금 당겨봤어. 이렇게 생겼지. 보고 거랑 비교해서 이렇게. 얘네 게요. 지금 보시면 아이콘이 똑같진 않아요. 똑같진 않지. 그래서 나는 그냥 얘를 위아래로 조금 당겨보고 싶어. 만약에 그런 변경을 좀 해보고 싶어. 근데 폰트 사이즈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요거를 변형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얘를 찍어보면은요. 얘를 찍어보면 뭐로 나오냐면 가상 요소가 찍혀요. 가상 요소에 이미지 여기 뭐지 아이콘이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아이콘 넘버가. 그럼 여기에다가 가상 요소에다가 잠깐만. before 여기다 직접 그냥 해볼까? 가상 요소에다가 만약에 트랜스폼으로 스케일을 한쪽 방향만 늘린다 칩시다. 이렇게 하면은 1.5배. 근데 안 먹히거든요. 안 먹혀요. 얘가 인라인 요소라서 그래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하시면 늘어나요. 인라인 블록 하면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게 늘어나요. 그래서 나는 1.2 정도만 늘릴게요. 1.2. 그러면 그나마 위에 거랑 어느 정도 좀 높이 값이 비슷해져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늘려볼게요. 그러면 걔만 선택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 가상 요소 크기 조정 Y축만 조정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봅니다. 밑에다 바로 할게요. Y축. 그래서 SNS 밑에 A.P 다시 유튜브 플레이 이 가상 요소 before 이렇게 선택하면 되죠. before 중괄호 걔를 선택한 다음에 transform tf scale y tf 콜론 sy 이래야 되나? scale y skew 나오네. 트랜스폼 먼저 하고 scale y 네 1.2 얘는 적용 안 됐죠? 왜?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 해봐요. 인라인 블록. 그러면 최소한 인라인 블록. 인라인이 트랜스폼이 안 되는 거예요. 인라인은 트랜스폼 적용이 안 돼요. 그거를 요거 일부러 내가 이걸 하는 거야. 이걸 아시라고. 이걸 알라고. 이걸 굳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가 상관이 있네. 그게 상관이 있네. 그래서 그 아무것도 안 주면 그냥 인라인 요소잖아요. 네. 드러나게 하고 마지막에 있는 개만 좀 좁아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잠깐만 올려놓고 이게 카스 비슷하게 해놓고 보이게 해야지. 이렇게. 비슷하게 해놓고 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볼게요. 지금 저게 쟤네들 거예요. 마지막 카스
마지막에 있는 A니까요. SNS 밑에는 A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자식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같은 종류면 자식이다. 자식이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하냐면 SNS 마지막 A 요소의 카스 이미지 배경 이미지로 넣기.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sns 밑에 A 콜론 last child 그죠? 여기에 BG 백그라운드를 넣었는데 URL을 넣었는데 땡땡 슬러시 이미지스 밑에 SNS 카카오 PNG가 있고 반복하지 마라 노 리피트 NR 그리고 센터 가운데 와라 그 다음에 꽉 채워라 가로는 오토 세로는 꽉 채워라 세로 방향으로 오토 갑자기 잘 보입니다. 그 박스 안에 딱 맞춰줍니다. 네. 이거는 PNG 이미지니까 일반 이미지죠. 일반 이미지를 넣어서 찌그러지면 안 되니까 가로는 오토 세로 높이가 다 보이면 그냥 적당히 잘 보이기 때문에 네. 센터 하면은 가로 세로 정중앙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상태에서 오토 100% 이렇게 했습니다. 됐을까요? 땡겨? 지금 여러분들은 프로젝트 하나 더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자기 것도 하고 있고 이것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2개, 3개, 4, 5개 네, 막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그러신 입장입니다. 네. 자, 그래서 맞춰보고 있는 거죠. 자, 오케이. 그러면 사이사이 간격이 짠짠짠. 뭐 원래 크기로 해놓고 한번 또 보셔야 돼요. 네. 이렇게 쫙 넣어봤다. 네, 그래서 이제 원래 크기로 한번 볼게요. 원래 크기, 컨트롤 0. 땡땡땡 표시 안 보이게 하려면 여기 체크박스 풀면 땡땡땡 표시 사라지거든요. 그리고 여기도 컨트롤 0. 그래가지고 F12로 얘 위치가 옆에서 밀고 나오는 게 똑같게 하려면 한 군데 밀고 나오는 거랑 얘 밀고 나오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약간 움찔거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이 정도면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다가 뭔가를 더 지금 Alt 탭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거의 그냥 그 위치예요. 그리고 우리는 아이콘 자체가 조금 얘네들 거랑 좀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움찔거리는 건 있습니다. 네, 여튼 그렇습니다. 잡았고요. 여기에다 이제 추가되는 애들은 이런 애들인데 이거 나중에 코딩에서 추가할 거예요. 여기서는 추가할 일이 없어요. 로그인, 회원가입 이거는 자바스크립트가 넣어줄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넣어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까지 3개. 3개의 메뉴가 이 사이에 들어갈 거예요. 뚜두둑 하고 들어가요. 이건 나중에 자바스크립트가 넣어줄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스가 해줄 거예요. 물론 코딩을 우리가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사이드로 갑니다. 우리 사이드에 뭐가 있는지 잘 한번 봐줄까요? 자, 사이드 메뉴, 회사 소개, 광고 및 제휴, 개인정보 처리 방침, subscribe, 구독 이렇게 있습니다. 사이드 메뉴, 네. 여기에다가 상위 메뉴, 하위 메뉴가 있는데 일단 상위 메뉴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네, 상위 메뉴가 나오게끔 한번 해볼까요, 우리? 상위 메뉴, 짠! 상위 메뉴가 어떻게 나오지? 이쪽에 나와야 되죠?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보면 양쪽으로 양분되어 있고요. 이쪽에 이제 뭔가 갖다 놓고 위치를 잡아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우리 HTML을 먼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HTML로 갑니다. 사이드 메뉴 쪽에 비어있네요. 사이드 메뉴 쪽에다가 우리가 메뉴를 넣어보도록 할까요? 사이드 메뉴 박스 SMBX라고 할까요? 자, 클래스 SMBX. 근데
이거를 ULLI를 써볼게. 잠깐만. UL인데 클래스가 SMBX. UL인데 클래스가 SMBX. 밑에 엔터 치고 LI 탁 A 탁 샵. 여기에 사이드 메뉴. 물론 지금 저희가 보고 메인 데이터에 이거 있어요. 사이드 메뉴. 서브스크라이브 다 있어요. 그거 쓴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이거 밑에 이제 서브 메뉴가 당연히 나와야 되겠죠. 서브 메뉴를 처음부터 넣으면 정신 없으니까 그냥 LI로 subscribe까지 넣을게요. 이거랑 똑같다고 내리기 Alt Shift 방향키 아래 팝 사이드 메뉴 안에 있는 L을 선택 subscribe BE subscribe BE 영어를 이상하게 읽으면서 철자를 안 틀리게 하는 거죠. subscribe BE 이렇게 사이드 메뉴 두 가지를 일단 갖다 놓고 얘네들을 위치를 잡은 다음에 서브 메뉴는 앱솔루트로 거기서 떠서 나오면 되겠지. 그렇게 잡아 본다. 얘도 이제 뭐라 그러지? SMBX도 LI가 밑으로 떨어지는 애들이니까 이렇게 보면 밑으로 떨어져서 나오거든요. 그지? 얘네들이야 얘네들 옆으로 흘러가게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CSS로 갈까요? 컴온! SNS는 끝났습니다. 여기다가 1-1-2 사이드 메뉴 그죠? SMB SMBX 디스플레이 플렉스 옆으로 가요. 얘를 오른쪽 끝으로 보낼 수 있어요? 오른쪽 끝으로 보내고 싶어. 줄줄이 가고 있는데 가운데 올 거야. 여기 끝에 올 거야. 오른쪽 끝에 올 거야. 왼쪽 끝에 올 거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잘 생각 안 나면 사실은요. 여기 가서 이렇게 찍어 보셔도 돼요. 찍고요. 부모 있죠? 부모 박스. 부모 박스에서 뭐 하고 있잖아요. 찍어. 부모로 올라가. SMBX. 플렉스. 여기 이렇게 모양 생긴 거 눌러요. 그냥. 그러면 얘 정렬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보니까 justify 컨텐트밖에 없는 것 같네. 이렇게 하면 끝으로 가네. 오른쪽 끝으로 가네. flex and justify content flex and 이걸로 하면은 쉽고 편하게 됐었구나. 네, 이게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볼게요. 어떻게 한다? justify content JC flex and F2 하면 flex and 나오나요? 네, flex and. 그래서 정렬 끝으로 보낸 거예요, 이게. 플렉스 박스 이거는 지금 플렉스 박스를 지정을 한 거고 첫 번째 플렉스 박스 그리고 밑에는 플렉스 박스 수평 방향 오른쪽 끝 정렬 해주는 거죠. 오른쪽 끝에 딱 justify content flex and 그리고 이제 글자를 좀 잡아 놓고 할게요. 글자가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되겠어. 로보토체를 쓸 겁니다. 12픽셀의 로보토체. 자, 그래서 로보토체는요. 딴 거는 좀 거창스러운 건 좀 닫아 놓고요. 코아.css 상단에 보면 컨트롤 홈 네, 여기 로보토체라고 산셰리프체가 있어요. 로보토. 그리고 여기 보면 mbg체라고 나눔 고딕체는 내가 여기 로컬에 직접 갖고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나눔 바른 고딕체 하고요. nbg라고 이름을 해놨어야 돼요. 그러니까 로보토체만 카피해 오시고요. 복사하세요. 컨트롤 C. 로보토 산셰리프.
이런 채가 있는데 common.css로 가져오셔서 붙여놓고 로버토체 컴마 두 번째에다가요 제가 로버토체 컴마 하고요 nb 나눔 발음 고딕 mbg 여기다 mbg 채라고 쓸게요. 코어에 보면 mbg 나눔 발음 고딕의 뜻으로 mbg 채로 내가 나눔 발음 고딕체를 갖고 들어왔는데 왜 나눔 발음 고딕체를 같이 쓰느냐? 이유인 즉슨 여기에 지금 저희가 잡고 있는 얘 보그 코리아 여기에 이 채가요. 마우스를 올리고 보시면 얘가 로버트 채고에 나눔 발음 고딕체를 두 번째 잡아놨거든요. 나눔 발음 고딕체는 영문체가 아니라 한글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 나오는 하위 메뉴 얘가 나눔 발음 고딕이에요. 얘가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요게 나눔 발음 고딕체가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채를 두 개를 써놓으면 영문에는 로버토가 먹다가 한글이 나오니까 로버토체가 아니라 로버토는 또 한글 지원체가 아니거든요. 나눔 발음 고딕이 두 번째 자리 잡고 있어서 걔한테 적용이 한글은 적용이 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개 쓴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죠? 네. 한글 영어가 섞여 있을 때도 이런 식으로 써요. 자, 그리고 혹시 적용이 제대로 두 번째 게 안 된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가지고 또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럴 때. 네, 역시 1순위, 2순위로 역시 셋업을 할 수가 있구나. 로버토. 그래서 지금 적용된 채하고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잡아주시면서 볼게요.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 그리고 폰트 사이즈를 좀 줄여야 돼요. FZ12 글씨가 좀 작게 나오실 겁니다. FZ12 키워보시면 이렇게 FZ12로 내가 줄였는데 어쨌든 좀 잘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고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에 이제 박스 구성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메뉴 상위 A 요소 그걸 또 잡아야 돼요. 요 밑에다가 상위 A 요소 지금 A 요소 이거 얘기합니다. 상위 A 요소 그러니까 .smbx 밑에 li 바로 밑에 있는 A. 왜냐면 서브 메뉴에도 링크 A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꺽쇠를 지금 쓴 거는 걔만 잡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럭 크게 줄 거예요. 패딩으로 밀고 나가게 할게요. 패딩으로 양쪽은 위아래형 양쪽 13. 패딩을 먼저 잡고 위아래형 양쪽 13픽셀 양쪽을 얘가 아마 밀 거예요. 13으로 양쪽 미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놓고 라인 하이트를 44에 맞춰볼게요. LH 44 픽셀로 맞춰야죠. 그러면 높이 값이 그 바깥의 박스만큼 늘어나서 글씨가 가운데 짠 하고 오고 글씨 색깔은 747474라는 색깔을 보니까 쓰고 있어. 그래서 컬러는 샵 747474라고 하시면 네, 그런 약간 연한 회색이 보입니다. 잘 보이는 회색이에요. 네, 이런 상태에서 구분선이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이 사이에 이제 구분선이 있거든요. 이게 땡땡땡 표시가 나와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찍어서 볼게요. 아무거나 찍고 여기 땡 표시 이렇게 풀어보면 이게 하얗거든요. 하얗지. 그런데 얘네들 보그 코리아에 보면은 이 사이에 선이 하나 거져 있어요. 이렇게. 선이 하나 거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앞에나 뒤쪽에서 구분선 하나만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 네, 그래서 구분선 하나를 넣어 봅니다. 여기 다시 찍어 놓고 잠깐만 우리가 따로 띄웠지? 따로 띄웠어. 잠깐만. 이거지? 보그 코리아. 그래서 여기 사이에 선 하나 넣고 또 한번 보셔야 돼요. 이야.
이게 뭐냐. 이렇게 사이의 구분선 밑에다 넣을까? 메뉴 사이 구분선. 메뉴 사이 구분선. SMBX 밑에 있는 LI의 first child. 첫 번째 박스의 오른쪽에 보도를 주면 되겠네. 두 번째면 왼쪽에 보도 주면 되는 거. 오른쪽에 보도 줄게요. 보도 BDR 보도 라이트 1픽셀 솔리드 샵 색깔만 E5 E5 E5라는 색을 줄게요. E5 영어 샵 E5 E5 E5라는 이런 회색을 쓱 연한 E5 E5 E5라는 색을 주시고요. 땡땡땡 표시를 빼보시면 여기 보더 라이트가 나오실 겁니다. 지금 땡땡땡이 너무 진해서 그런데 땡땡땡을 빼면 여기 사이에 구분선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얘네들 보더 색깔도 내가 얘네들 거 찍어서 사실은 알아냈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찍어서 정보를 알아내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하고 싶어요. 저도 너무 천천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천천히 하면은 만들다가 그냥 우리 과정 끝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폭풍 전야처럼 폭풍일 막 그냥 모래 폭풍에 몰아치는 것처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천천히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천천히 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이런 색깔 이렇게 뭐 여기 칠해진 색깔 같은 거 여기 찾아내가지고 747474 컬러 글자색도 여기 있는 여기 얘네들이 쓴 색깔 쓴 거예요. 제가 찍어가지고 이런 정보는 내가 갖다 쓴다고 찾아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사이도 박스 사이에 뭐 구분선 뭐 찾아가지고 가상 요소인가 뭐 해가지고 그 색깔 찾아낸 거예요. 네, 그 색깔이에요. 어쨌든 제가 알아낸 정보 그거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에 요거 나왔고요.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 이제 A 태그를 확장시켜가지고 이만해졌거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가서 보시면 글씨가 없는 구역에 올라가도 이렇게 손가락이 생겨요. 왜냐하면 A 태그가 확장돼 있거든요. 얘네들도 이렇게 찍어서 보시면 이렇게 확장돼 있거든요. A 태그가 확장돼 있어요. 이렇게 커져 있다고.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올라가도 손가락이 딱 생기는데 사실 이 두 번째도 A 태그이긴 한데요. 손가락이 안 생기게 얘네들이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손가락이 안 생기고요. 이 안 생기게 하는 건 좀 이따가 해도 돼요. 마우스 올리면 이제 서브 메뉴 회사 소개 광고 및 제휴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라는 애가 여기 위치를 딱 잡으면서 나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를 한번 HTML이 있어야 뭘 넣지. 그래서 HTML을 넣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HTML 가볼까요? 우리 HTML 짠! 한 이틀, 3일 동안 천천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근데 우리 과정 끝났다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자 상단 자 메뉴 만들고 그 다음에 배너 만들고 있는데 쌤 내일 끝나는 날인데요 그러는 거지. 네 소스 다 가져가세요. 설명 그럼 안 되잖아. 나랑 같이 여러분하고 지금 만드는 건데 내가 직접 만든 것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지금 중간에 빈칸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넣습니다. 뭘 넣는다고? 서브메뉴 어디? 첫 번째 사이드 메뉴 사이드 메뉴 형제 서브 메뉴 서브 메뉴 UL 썼으니 제 특성이에요. UL 썼으면 OL 써요. 저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난 써요. SM 서브 서브에 서브 메뉴에 서브 아니지 서브 메뉴가 이제 사이드 메뉴에 서브 그런 뜻이에요. 사이드 메뉴에 서브 SM 서브 이 밑에 LI가 있고 A 태그가 있고 네, 나오면서 바로 쓴 거죠. 샵 이렇게 생긴 애가 두 개 더 있고 밑으로 Alt Shift 방향키 빠밤 여기다 글자만 잘 써주시면 됩니다. 회사 소개 광고 및 제휴 물론 여기 그 카피해서 왔다 갔다 근데 왔다 갔다가 귀찮아서 그냥 쓰는 거예요. 광고 및 제휴 네. 그 다음에 개인정보 처리 방침 처리 방침
이렇게 했습니다. sub SM sub SM sub SM sub을 얘는 이제 넣자마자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어요? 얘는 말이지 스태틱한 애잖아요. 넣자마자 스태틱이야.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녀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놓자마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다 얘 밑에 이 박스를 밀고 내려왔어요. 지금 이 박스가 커졌어. UL 누가 커진 거야? SMBX라는 애가 커졌구만. 밑으로 밀고 내려왔어요. 얘 다음에 얘가 온 거니까 팝팝팝팝 이렇게. 그래서 이 박스 자체가 밑으로 밀고 내려오면 안 되는데 이거 밀고 내려왔단 말이죠. 디스플레이 플렉스라는 애는 높이값 설정이 없어서 늘어난 거예요. 내용만큼. 위에 있는 박스는 44라고 지어있는 애는 하이트가 44면은 그거보다 늘어나진 않은 거고요. 얘는 늘어났어. 그래서 밑에 있는 애를요 공중에 뜨게 하겠습니다. 아이언맨 어떻게 만들어야 돼? 아이언맨 어떻게 아이언맨을 만들지? 얘가 지금 늘어나 있는 거 확인되죠? 늘어나 있잖아. UL SMBX는 늘어났습니다. 얘 때문에. 그래서 안 돼. 늘어나면 안 돼. 그리고 너는 별도로 떠서 다녀야 돼. 그래서 떠서 다닐 수 있게 해줄게. Come on. 일로 오셔서 여기다가 side menu sub box side menu sub box .sm sub top 얘가 늘어나 있는데 여기 보면 늘어나 있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박스가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포지션 앱솔루트 하는 순간 팍! 부모 박스가 늘어나지 않았어요. 왜? 더 이상 자식은 만질 수 없는 아이언맨으로 공중에 날아다니는 앱솔루트가 되었으니까. 그런데 얘는 왜 부모 밑에 이 LI 안에 가만히 있죠? 날아다니는 녀석이? 왜 차고 올라가거나 막 그러지 않죠? 젠틀하니까. 네, 젠틀 앱솔루트. 얘는 젠틀한 겁니다. 그래서요, 젠틀 앱솔루트예요. 젠틀 앱솔루트. 젠틀 앱솔루트라고 딱 써놓으면 무슨 의미인지 알 거예요. 그 위치에 그대로 위에 스태틱 밑에 그대로 가만히 있다 이 소리입니다. 탑값 하면 부모 찾아 3만리, 뭐 크기를 퍼센트로 했다. 부모 찾아 3만리, 부모 찾아서 날아다니. 마음대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도를 줘볼까요? 비리, 비리. 약간 움직이는 게 필요한 건 이제 나중에 하고. 그 다음에 보더. 여기 보도가 하나 들어가거든요. 보도를 일단 넣어놓을게요. 나중에 지워놓고 보면 이제 보도가 보일 거예요. 보도 1픽셀 솔리드 색깔만 샵 E5 색깔입니다. 아까 그 색깔 샵 영문자 E5 이렇게 E5. 자, 여기 테두리가 생기고요. 그리고 A 태그로 서브 메뉴 A 요소를 밀고 나가게끔 만들어줄게요. 얘가 지금 공간을 차지하고 있지 않고 글씨도 너무 큰가요? 뭐 글씨도 좀 잡아줘야 되고 그러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에다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다가 따로 만들어요. 이렇게 서브 메뉴 A 요소 이렇게 잡아놓고요. A 요소를 어떻게 잡아요? 디스플레이 블록으로 확장시켜. 잠깐만. 선택자도 안 만들어 놓고 하는 거예요. SM sub 클래스 SM sub 밑에는 A 중괄호 파파 선택됐고요. 디스플레이 블록 지금 이 상태에서 뭐 대단한 건 없고요. 옆으로 확장되는 건 좀 보이실 겁니다. 선택 영역이 패딩을 만들어 볼게요. 패딩 7 위아래 7 일단 7로 확장됐고요. 양쪽 10픽셀 위아래 양쪽. 그러면 이거 팝 하고 늘어나는 거 보이실 겁니다. 팝 했을 거예요. 팝 했지? 팝. 그리고 말이죠. 오른쪽 패딩 있죠? 잠깐만.
지금 요거랑 비슷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박스 요 모양 요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A 태그를 지금 내가 확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손가락이 전부 다 만져질 거예요 아마. 전부 다 만들어진다. 여기도 이렇게 얘네 것들도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보시면요. 패딩 정보 이런 거 기본 정보는 그냥 나오거든요. 7에 10 요거를 생각해서 그냥 넣은 거예요. 네. 뭐 대단한 분석을 한 건 아니고요. 자 그래 놓고 여기에다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글자 색깔은 747474거든요. 샵 컬러 샵 A 태그 맞지? 샵 74 7474 이렇게 네 747474 여기 이제 마우스가 올라가면서 뭐 색깔이 바뀌거나 그러는데 일단 이제 갖다 놓은 거 요 상태에서 일단은 네 여기 아웃라인 빼보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아웃라인 빼고 한번 보세요. 회사 소개, 광고 매체요, 개인정보 처리 방침 얘네 걸도 좀 땡겨서 볼까? 그리고 얘네 것도 좀 나오게 이렇게 예. 비슷하게 잠깐만 얘네도 예, 얘네랑 지금 비슷한 상태로 놔둔 거예요. 이거 비슷한 상태로 놔뒀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잘 보이라고 지금 확대를 해놓은 건데 어쨌든 여기에도 이제 마우스 오버하면 계속 보이게 한번 해볼게요. 어디에 오버야? A인가 LI인가 여기 호버 체크하면 나오나요? 나오네요. 원본에다가 얘네 거에 가서 호버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회사 소개, 광고 및 제휴, 개인정보 처리 방침 이 세 가지가 다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왔다리 갔다리 해보시면 글씨체도 뭐 거의 비슷하다는 게 확인이 되고요. 근데 이쪽 한쪽이 더 크기가 더 밀려 있고요. 회사 소개가 띄어쓰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소개라는 말이 회사 소개 다른 글자는 모르겠는데 회사 소개가 옆으로 약간 더 밀려나 있어요. 원본 얘네들 게. 그래서 회사 소개 요거랑 이렇게 보시면 그죠? 그래서 회사 소개 HTML의 소개에 띄어쓰기로 이렇게 해볼까? 그러면 회사 소개 요거랑 네 거의 된 것 같고요. 땡땡 표시 좀 빼봤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네가 옆으로 조금 더 이거 패딩 이쪽이 좀 더 간격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뭐 따로 사이즈를 주지 않고요. 패딩을 조금 더 밀어볼게요. 한쪽 패딩. 그래서 이쪽 한쪽 패딩을 좀 더 줘보세요. 여기 common.css 여기 아까 패딩을 내가 공통으로 이렇게 한번 줬거든요. 패딩 7에 10 이렇게 줬는데 오른쪽만 패딩을 더 줘볼게요. 패딩 right PR 20을 줘보세요. 오른쪽 패딩을 20을 줘보세요. 오른쪽만 패딩을 좀 더 준 거예요. 그래 놓고 얘하고 보시면은 네. 얘네가 그렇게 준 건 아니더라도 약간 비슷한 수치가 나옵니다. 비슷한 박스 사이즈의 그 확장된 사이즈가 나타납니다. 이게 쉽규 그리고 위치는 약간 움찔이라서 뭐 그냥 안 하고 놔둬도 물론 되긴 하는데 이거 위치 이동을 앱솔루트인데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약간 옆으로 이동했으면 좋겠거든요. 약간 1픽셀 정도 왼쪽으로. 그러면 여기에다가 앱솔루트인 애를 얘가 앱솔루트잖아. 앱솔루트인 애한테 갑자기 레프트 값을 줘서 이동시키면 굉장히 골치 아파지죠? 부모 찾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얘가. 절로 가버렸어.
밖으로 나가버렸어. 부모 찾아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레프트를 내가 여기다가 나 왼쪽으로 좀 이동시킬래 해가지고 레프트를 두는 순간 레프트에 대해서는 젠틀하지가 않거든. 그 다음부터는 레프트는 부모 찾아서 한 말리 포지션이 스태틱이 아닌 애를 찾아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서 조금 조정할 건데 앱솔루트인데 어떻게 하지? 뭘 쓴다고 그랬죠 그때? 마진 쓰면 돼. 마진. 답은 마진이야. 마진은 그냥 현재 있는 위치에서 이동시킬 수 있는 애고 마진이거든. 그래서 약간 위치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레프트를 쓰지 마시고 마진 레프트를 써서 마진 다시 레프트 마이너스 1 픽셀 이런 식으로 주시면 살짝 옆으로 이동하거든요. 이거 보세요. 이동해요. 이동되는 거 보세요. 걔가 현재 있는 위치로부터 마진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살짝 이동시키고 폭에 있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시작 위치는 거의 똑같아요. 이 정도까지만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제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해야 되고 이제 여기 보면은 마우스 올라가면 이렇게 색깔이 진해지고 배경색이 생기거든요. 이제 그런 변경까지는 해줘야지. 그리고 얘가 쓱 바뀌는 거 보니까 트랜지션도 먹혀 있어요. 트랜지션도 먹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마우스 올라가면 지금 아무것도 안 바뀌죠? 네. 요거 여기에 오버시 트랜지션 여기다 트랜지션 줄게요. 트랜지션 속시지 트랜지션 어떻게 돼? TRS 속성 지우고 타임 탭 점 2초 지웠다는 건 all 쓰고 싶다는 얘기고요. is in out 해볼게요. is in out is in out을 일단 먹여보고 트랜지션 네, 그래놓고 여기에다가 서브의 마우스 오버시 그죠? 서브 메뉴 A 요소의 마우스 오버시 이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죠? 네. .sm sub a 콜론 호버 이거죠. 중괄호 파파 백그라운드 컬러가 파파파라는 색깔로 바뀝니다. BGC 샵 파파파 마우스 올리면 파파파 살짝 파파파 색으로 바뀌어요. 파파파 살짝 바뀌어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바뀌어요. 샵 333 이런 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진해지면서 파파파 근데 여기 이제 테두리가 있어서 별로 이렇게 티가 크게 나지 않는데 약간 0.2초 동안 is in out 하면서 얘가 이렇게 쓱 바뀌거든요. 근데 여기 테두리만 다시 이렇게 안 보이게 체크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고 마우스 올리면 바뀌는 거 확실히 보입니다. 테두리가 있어서 지금 잘 안 보여요. 마우스 올리면 이렇게 쓱쓱쓱 쓱쓱쓱쓱 바뀌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이런 처리를 쭉 해주시면 됩니다. 네, 나타나다 살았다는 거는 그 저희가 그냥 디스플레이 넘블록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얘네가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얘네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감이라도 좀 잡아봐. 마우스로 오버하잖아요. 쓱 나타나죠. 이렇게 쓱 나타나면 오파시티 바꾼 거밖에 없거든요. 오파시티를 바꿨어. 돌아다닐 수 있고 나가면 없고. 여기 밑에서 만져지진 않아요. 올라가면 생겨요. 나갈 때는 팍 없어져요. 올라가면 쓱 생기고 나가면 팍 없어져요. 그래요? 올라가면 생기고. 그러면 올라가면 생기고 없어지고 하려면 쓱쓱 하려면 그 오파시티밖에 없다 그랬죠. 그럼 여기에 그 서브 메뉴에 A 태그 서브 메뉴가 SMBX, SMBX 아니다, SMBX가 아니라 SM 서브. SM 서브에 숨기기를 장치를 여기다 잘 해주셔야 돼요. 이거지, SM 서브. 여기에요, 여기. 네, 여기에다 하는 거야. 숨기기. 숨기기 어떻게 해요? 오파서티 0, OP 0. 이것만 해놓고 그러면 투명하거든요. 근데 마우스 오버시에 나오게 하면은 쓱 하고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트랜지션은 여기에다가 SM 서브에다가 주실 수 있는데 트랜지션도 줘볼게요. TRS 오파서티만 0.4초 is inout을 줘요. 이렇게. 네. 그리고 마우스가 오버되면은 나오게 해야 되겠지. 오파시티가 딱 보여야 되겠지. 그래서 상위 메뉴의 마우스 오버시 여기다가 그것까지만 표현하고 마무리입니다. 상위 메뉴 li의 오버시 하위 메뉴 보이기를 여기다가 하는데 .smbx 밑에 있는 li의 마우스 올라가면 그 밑에 있는 하위 메뉴 smb 서브 sm 서브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오파서티가 1로 이렇게 보이면 되는데 이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벌써 처음부터.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면 쓱 나타나고 나가면 쓱 사라지는데 쓱 사라질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 치고 여기에 얘가 밑에 이미 보여있는 상태라서 밑에 이렇게 지나갈 때도 나와요. 투명한 데를 지나갈 때도 나옵니다. 투명한 데 지나갈 때 나오면 안 되잖아. 그지? 오파시티 1, 오파시티 0, 트랜지션 주고 당연한 결과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네들 거 보면 마우스 오버시에 쓱 나오고 나갈 때는 팍 사라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트랜지션을 여기다가 놓으면 그거는 돼. 트랜지션을 아래쪽으로 오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우스 오버시에는 쓱 나타났다가 나갈 때는 팍 사라져요. 그거는 되죠. 올라갈 땐 쓱 나타나고 그건 오버시에만 줬을 때 트랜지션을 오버시에만 주고 나갈 땐 트랜지션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죠? 거의 다 된 거예요. 그런데 얘가 밑에 있잖아. 지금 여기 만져지잖아. 그죠? 투명한 놈인데 만져지는 거야 지금. 그죠? 만져지는 거잖아. 지금 밑에 있잖아. 있는 거야. 오파시티가 0일 뿐이야. 지금 올라가면 나와요. 여기 있어요. 만져져요. 네, 해리포터가 여기 있어. 이렇게 투명 망토를 입었을 뿐이고 만져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안 보이게 숨기려면 하이트 값 빵. 어떻게 해야 돼? 하이트 값 빵? 하이트가 빵 한다고 얘가 안 만져져? 만져져요. 하이트가 빵 해도 자식들이 밖에 나와 있어. 오버플로 히든. 그러면 그때서 안 만져져요. 그런데 마우스 오버시에 하이트 빵 때문에 안 펼쳐져요. 그죠? 그래서 그때 오파시티 1을 만들 때 하이트 값을요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지. 하이트 값을 원래 네 값으로 가라. HA 오토 몇으로 주지 말고 원래 하이트 값 복원하는 거죠. 원래 하이트 값 복원. 자기 크기의 높이 값 복원. 이게 오토예요. 오토. 자동인 상태. 이거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만져지지도 않고 위로 지나갈 때 위에 사이드 메뉴의 마우스 오버시에만 나타나고 나가면 사라지고 팍 사라지고 나타날 때는 쓱하니 나타나고 되지? 나타날 때 쓱하니 나타나고 쓱하니 나타나고 나가면 툭 사라지고 밑에서 안 만져지고 올라가면 쓱 그러니까 요거까지 같이 했기 때문에 되는 거라고.
하이트 값은 트랜지션 적용 안 되고 당연히. 그리고 오토는 원래 트랜지션이 적용 안 돼요. 특정 값까지 왔다 갔다 해야지 됩니다. 어쨌든 지금 얘네들 걸 살펴본 결과 이렇게 해주셔야 마우스 오버 설정까지 그 거의 근접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보시고 계십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고요. 상단 이 바 하나 됐고요. 여기 밑에 있는 부분은 오히려 속도감이 더 있습니다. 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래놓고 밑에 이제 글씨 쭉 넣고 하면은 이거 뭐 완성하는 거는 거의 순식간에 빨리 생각보다 진짜 빨리 됩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작업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작업하겠습니다. 마무리입니다.